먼저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전달 목적의 시황 분석임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 주식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뉴욕 증시는 표면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국채 금리 차트는 조용히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15% 글로벌 관세 발표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 안에서 실제로 어떤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관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안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이 근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부가 긴급 권한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금이 간 겁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조항을 새로운 근거로 삼아 관세 체계를 재편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의 일괄 15% 관세 부과, 최대 150일간 한시적 적용, 그리고 연장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특히 주목한 부분이 바로 150일이라는 시한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150일짜리 타이머가 켜진 상태에서 서로 치킨 게임을 벌이는 구도라고 보면 됩니다. 영구적인 무역체제 전환이 아니라 협상 카드일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거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 덕분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주가는 버티고 있을까요? 이미 많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보호무역 강화는 사실 예고된 흐름이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수개월에 걸쳐 관세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해왔고, 막상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이 발표되자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루머에 팔고 뉴스에 산다. 막연한 공포가 가장 무서운 법이고, 구체적인 이벤트가 나오면 오히려 차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지수 선물이 약세로 출발하긴 했지만 패닉 매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주가가 버티고 있지만 자산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주식 차트보다 국채 금리 차트가 먼저 비명을 지르는 장면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과거에 징수한 관세 일부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열려있고, 이는 미국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 요인입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채권 금리와 재정은 금융시장 전체의 근간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은 채권에서 시작해 점차 주식, 외환, 다른 자산으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외환 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올립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이는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책 신뢰에 의문이 생기고 재정 리스크가 부각되면 자금은 달러만 찾지 않습니다.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그리고 금 같은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분산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최근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엔화와 스위스 프랑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위험 회피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관세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유동성이 빠지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먼저 발을 뺍니다. 암호화폐 ETF 자금 흐름에서도 단기 유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매크로 리스크와 위험 자산의 상관관계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 관세가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기계 산업이 특히 민감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18에서 19% 수준으로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동안 한미 FTA 체제 아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혜택을 누려왔는데 15% 일괄 관세가 현실화되면 이 구조적 이점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의 경우 기존 FTA 세율이 0에서 2.5% 수준이었는데 이게 15%로 뛰면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반도체 역시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현지 생산 압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섹터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거점과 조달 경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곳도 생깁니다. 과거 미중 무역 분쟁 때도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이 대체 공급망 역할을 하며 수혜를 받고 한국 기업 중에서도 당시 반사이익을 챙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현지 생산을 이미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관세 변화가 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뭘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레벨과 수출주의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주의 레버리지나 신용잔고가 과도하게 쌓여 있다면 변동성 구간에서 강제 청산 리스크가 커집니다. 중기적으로는 기업별로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반대로 전량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같은 자동차 섹터라도 현지 공장 비중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충격은 전혀 다릅니다. 핵심은 단기 충격과 중장기 구조 변화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붕괴가 아니라 변동성의 확대입니다. 뉴스 하나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하루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방향을 맞추려는 시도보다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가격은 과도하게 움직입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매크로 변수 하나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과도하게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 변수와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리해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오히려 내가 보유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얼마나 변했는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15% 글로벌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의 권력 구조, 재정 건전성,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동시에 건드리는 복합 사건입니다. 150일이라는 시한부 조건이 지금 당장의 불안감을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연장 여부와 각국의 대응에 따라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150일 이후 관세 연장 여부와 의회의 태도, 각국의 보복 관세 여부와 규모,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변화,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규모와 미국 재정 영향입니다. 지금 시장은 한 방향으로 확신을 주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둔 채 균형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앞으로 나올 뉴스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